공항에서 내 이름이 불렸다. 하지만 나는 그날 어디론가 갈 예정이 없었다. 김포공항 도착 로비. 친구를 마중 나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안내 방송에서 내 이름이 흘러나왔다. 안내 카운터에서 받은 것은 오래된 편지 한 통이었다. 봉투에는 1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보낸 사람은 일본인 친구 하루카. 그녀는 10년 전 아무 말 없이 내 앞에서 사라졌다. 봉투 마지막에는 일본어 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もう一度だけ会いたい. 모이치도다케 아이타이.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10년 전 후쿠오카를 떠올렸다. 비 오는 역, 다치려던 개찰구, 끝내 전하지 못한 편지. 하루카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힘들어하면 가장 먼저 곁에 서주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나는 화가 났었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사라지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편지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날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읽을 수 없었다. 편지에는 내가 몰랐던 10년 전의 일이 적혀 있었다. 하루카의 가족에게 문제가 있었던 고통. 그녀가 한국에 남으면 나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일본으로 돌아갔다는 것. 나는 그때의 내가 부끄러워졌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후쿠오카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나는 다음 날 후쿠오카로 향했다. 후쿠오카의 하늘은 낮았고 비 냄새가 났다. 주소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우체국이 있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내게 말을 걸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이죠? 그는 하루카의 동생이었다. 하루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하지만 매년 같은 날 공항으로 편지가 도착하도록 해 두었다고 했다. 언젠가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10년 동안 전하지 못한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모든 편지의 마지막에는 같은 일본어가 적혀 있었다. もう一度だけ会いたい. もう一度だけ会いたかった. 하지만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편지만을 시간 속에 남겨두었다. 그 순간 공항에서 내 이름이 불린 이유를 알았다.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남겨진 약속이었다. 나는 우체국 앞에서 천천히 일본어를 읽었다. もう一度だけ会いたい. 모이치도다케 아이타이.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 그리고 상자 바닥에는 색이 다른 봉투가 한 장 더 있었다. 다른 편지보다 새로워 보였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항공권 반쪽이 들어 있었다. 10년 전 하루카가 한국으로 돌아오려 했던 날의 것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일본으로 돌아간 뒤 그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한 번은 다시 한국으로 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오지 않았다. 동생은 조용히 말했다. 누나는 공항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고도
말을 걸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내가 묻자. 동생은 봉투 속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에는 내가 다른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하루카는 그 사진을 보고 자신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다. 그날 나는 웃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녀를 찾고 있었다. 사람은 때때로 가장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가장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오해받는다. 나는 사진을 꼭 쥐었다. 10년의 엇갈림은 작은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되어 있었다. 그때 우체국 안쪽에서 오래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다. 직원이 말했다. 이 시간이 되면 가끔 저절로 켜집니다. 라디오에서는 일본어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잡음 너머로 누군가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었다. もう一度だけ会いたい. 그건 녹음일 리 없었다. 하지만 나는 하루카가 어딘가에서 아직도 그 말을 전하려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잠들기 전에 일본어 소리만 남겨보세요. もう一度だけ会いたい. 모이치도다케 아이타이.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 もう一度だけ会いたい. 모이치도다케 아이타이.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 다시 한 번. もう一度だけ会いたい. 모이치도다케 아이타이.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